대군마마, 괜찮으십니까?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조선의 왕자가 복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한 노비 소녀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평생 마음에 품은 여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낮은 신분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른 여인, 신빈 김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지켜낸 사람들의 숨결을 이어줍니다. 태종 10년 섣달, 한양 성박 초가집에서 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옥분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천민의 굴레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옥분의 집안은 3대째 관청에 속한 노비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노비였고 아버지도 노비였으며 이제 옥분 역시 노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노비라는 신분은 조선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양반의 재산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고 혼인조차 주인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팔려갈 수 있었고 주인의 기분에 따라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이 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노비였습니다. 옥분의 아버지는 옥분이 태어나기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나무를 하다 언 강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아이를 낳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과 빨래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손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고 허리는 무거운 빨랫감을 지고 다니느라 굽어갔습니다. 옥분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자랐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초가집 틈새로 거침없이 밀려들었습니다. 볏짚으로 엮은 지붕은 비가 오면 새어서 방 안 곳곳에 물이 고였습니다. 옥분은 추위에 떨며 어머니 품에 파고들었고 어머니는 언손으로 옥분의 작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옥분아, 춥지?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 마라. 내 몸이 얼음장 같구나. 어머니는 자신의 옷을 벗어 옥분을 감싸주었습니다. 옥분은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떨면서도 옥분만은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봄이 오면 옥분은 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뜯고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옥분의 손은 가시에 찔리고 돌에 베었지만 옥분은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옥분아, 손이 많이 아프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는 옥분의 손을 잡고 상처의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우리 옥분이는 참 강한 아이구나. 여름이면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옥분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맨발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감쌌지만 옥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으로 돌을 들쳐내고 미끄러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은 물고기는 저녁 반찬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산으로 올라가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도토리는 겨울 양식이 되었습니다. 옥분은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옥분의 어깨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겨울이 되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일거리가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가늘게 실을 꿰고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옥분은 어머니 곁에 앉아 실을 꼬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옥분아. 어머니와 딸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촛불은 작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옥분에게 늘 말했습니다. 옥분아, 몸은 천해도 마음까지 천해지면 안 된다. 세상이 우리를 천하게 보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당당해야 한다. 알겠느냐? 네, 어머니.
사람의 진짜 귀함은 태어남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내가 아무리 노비로 태어났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귀하게 가져라. 옥부는 어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비록 배가 고파도 추워도 옥부는 어머니 말씀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은 글이나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품이었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옥분이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옥분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비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고집했습니다. 글을 알아야 속지 않는다. 세상을 알아야 살아남는다. 어머니는 양반집에서 버려진 책을 주워와 옥분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한글까지 옥분은 빠르게 익혔습니다. 어머니는 옥분의 총명함에 놀랐습니다. 우리 옥분이는 머리가 좋구나. 양반집 교수들보다 낫겠다. 옥분은 어머니의 칭찬에 기뻐하며 더욱 열심히 글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촛불 아래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옥분이 12살이 되던 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것입니다. 겨운에 쌓인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끊임없는 노동이 어머니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했고 피를 토했습니다. 옥부는 어머니를 업고 한양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옥부는 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약방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값을 낼 수 있느냐? 지금은 없지만 꼭 갚겠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돈 없으면 나가거라. 여기는 자선기관이 아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옥부는 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옥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옥분아, 울지 마라. 어머니는 괜찮다. 어머니, 제발 눈을 떠주세요. 제발이요. 옥부는 어머니를 업고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마루에 눕히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느다란 숨을 쉬며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어머니 말 잘 들어라. 네, 어머니. 너는 살아야 한다. 어찌되었든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바람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라. 궁으로 가거라. 궁녀 선발이 있다고 들었다. 궁으로 들어가면 밥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어머니는 곧 죽을 몸이다. 너는 살아야 한다. 제발 어머니 말을 들어다오.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옥분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결심했습니다. 궁으로 가겠다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궁녀 선발은 탈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평생을 궁 안에 갇혀 살아야 하고 혼인도 할 수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옥분은 어머니께 약을 구하기 위해 이웃집에 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약방에서 약을 사와 어머니께 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드시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옥분아, 고맙다. 어머니, 저는 궁으로 가겠어요. 그곳에서 녹봉을 받아 어머니께 약값을 보내드릴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옥분아. 어머니가 무능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강해요. 옥분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옥분은 이 온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며칠 후 옥분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경복궁 정문 앞에 섰습니다. 13세 어린 나이였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돌로 쌓은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의 위엄은 옥분을 압도했습니다. 옥분은 잠시 멈춰서서 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곳이 내가 살아갈 곳이구나. 옥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문을 넘었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100여 명의 소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옥분처럼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었습니다. 궁녀 선발은 엄격했습니다. 상궁들이 한 명씩 소녀들을 살폈습니다. 얼굴을 보고 키를 재고 몸을 살폈습니다. 말투를 듣고 걸음걸이를 보았습니다. 글을 아는지 예절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옥분의 차례가 왔습니다. 상궁이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옥분이옵니다. 나이는 13이옵니다. 글을 아느냐? 예, 조금 아옵니다. 상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비 출신 소녀가 글을 안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읽어보거라. 상궁은 한글로 쓰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옥분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합격이다. 옥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00여 명 중 선발된 이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옥분은 내자시에 배치되었습니다. 내자시는 궁중의 음식과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궁녀들의 숙소로 안내된 옥분은 작은 방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고 이불은 깨끗했습니다. 옥분은 평생 이런 곳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옥분은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괜찮으실까? 약을 드시고 계실까? 옥분은 첫 녹봉을 받으면 모두 어머니께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옥분의 궁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내자시로 향했습니다. 내자시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아, 물을 길어오너라. 예, 상궁마마. 옥분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갔습니다. 물동이는 무거웠지만 옥분은 익숙하게 물을 길었습니다. 여러 번 오가며 물을 길어 부엌에 채웠습니다. 쌀을 씻어라. 예. 옥분은 무릎을 꿇고 쌀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었지만 옥분은 꼼꼼하게 쌀을 씻었습니다. 그릇을 닦아라. 예. 옥분은 수십 개의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은 튼살이 생기고 손톱은 깨졌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옥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궁 안의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곤장을 맞았고 일을 실수하면 밥을 굶었습니다. 옥분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고개를 숙였고 걸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선배 궁녀들은 신참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옥분처럼 노비 출신인 궁녀들을 더욱 심하게 대했습니다. 야, 옥분아. 이 물 다시 길어와. 한 궁녀가 일부러 물동이를 엎질렀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물을 길러갔습니다. 옥분아, 이 빨래 내가 해. 다른 궁녀가 자신의 빨래를 옥분에게 떠넘겼습니다. 옥분은 묵묵히 빨래를 받아들었습니다. 저 천한 것이 참 순하기는 하네. 궁녀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몸은 천해도 마음까지 천해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옥분은 처소로 돌아가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굶주리지 않았고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옥부는 첫 녹봉을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옥분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옥부는 녹봉을 고스란히 보따리에 싸서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궁을 나갈 수 없었기에 다른 궁녀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이것을 저희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알았다. 걱정 마라. 옥부는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돈으로 약을 사시고 밥을 드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옥부는 궁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몸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옥부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햇살이 복도를 비추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쿵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옥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 한 젊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책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옥부는 망설이지 않고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른 궁녀들이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신분이 높아 보이는 남자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부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옥부는 무릎을 꿇고 남자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남자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옥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옥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피곤함과 고통 속에서도 온화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습니다. 옥부는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물을 가져다 드릴까요? 옥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부는 급히 달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남자를 부축해 앉히고 물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고맙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남자는 옥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왜 고개를 숙이느냐? 옥분은 당황했습니다. 노비 출신 궁녀가 높은 분 앞에서 고개를 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소인은 천한 몸이옵니다. 천하다니. 사람이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무엇이 천하냐? 옥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옥분이옵니다. 옥분. 좋은 이름이구나.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옥분이 부축하려 했지만 남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좀 나아졌다. 남자는 흩어진 책들을 주었습니다. 옥분도 함께 책을 주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나 보옵니다. 그렇다.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밤낮으로 책을 읽는다. 그러다 보니 몸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옥부는 남자가 안쓰러웠습니다. 몸을 돌보셔야 하옵니다.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사옵니다. 남자는 옥분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송구하옵니다. 주제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다. 고맙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걱정을 들었다. 남자는 책을 안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옥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등은 고닫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옥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충녕대군이라는 것을. 태종의 셋째 아들이며 훗날 조선을 빛낼 세종대왕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충녕대군은 옥분을 잊지 못했습니다. 궁 안에는 수많은 궁녀가 있었지만 옥분처럼 두려움 없이 자신을 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신분을 의식하고 조심스러워했지만 옥분은 그저 사람으로서 자신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충녕대군은 복도를 지나다 옥분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옥분은 당황하며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충녕대군은 때때로 옥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예, 대군마마. 일이 많이 힘들지 않으냐? 아니옵니다, 대군마마. 소희는 괜찮사옵니다. 그래, 몸 건강히 지내거라. 짧은 대화였지만 옥분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충녕대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옥분은 충녕대군을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힘든 일도 견딜만 했고 고된 하루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충녕대군 역시 옥분을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문득 옥분의 얼굴이 떠올랐고 글을 쓰다가도 옥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충녕대군은 자신의 마음이 낯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종 18년 조선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폐세자되고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것입니다. 양녕대군은 방탕했고 세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고심 끝에 양녕대군을 패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궁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은 세자가 되었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형을 밀어내고 세자가 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충녕대군은 밤마다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과연 세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충녕대군은 자문했습니다. 형에 대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옥부는 충녕대군의 처소 근처로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세자빈 심씨를 모시는 궁녀가 된 것입니다. 세자빈은 엄격했고 궁중 법도에 밝았습니다. 옥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고 말조심, 행동 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부는 세자빈의 처소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옥부는 복도를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충녕대군이 혼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충녕대군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옥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충녕대군은 세자가 되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돌아서려는 순간 충녕대군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 옥분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충녕대군이 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자마마. 옥분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충녕대군은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참 밝구나. 예, 세자마마. 충녕대군은 옥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진 거리만큼 옥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충녕대군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분아, 내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세자마마 무슨 말씀이신지. 그날 내가 나를 일으켜 세웠을 때 나는 깨달았다. 신분이 무엇이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진짜 귀한 것이라는 것을. 옥부는 눈물이 났습니다. 충녕대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자마마 소희는 옥부나 나를 믿어주겠느냐? 내가 좋은 세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곁에서 지켜봐 주겠느냐? 예, 세자마마.
소희는 세자마마를 믿사옵니다. 충녕대군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달빛에 빛났고 충녕대군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옥분아. 예, 세자마마. 나는 내가. 충녕대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충녕대군의 마음을. 그리고 옥분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러웠고 신뢰라 부르기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충녕대군과 옥분은 종종 마주쳤습니다. 충녕대군은 옥분을 보면 미소 지었고 옥분은 고개를 숙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세종 즉위년 충녕대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제사대 임금 세종이었습니다. 태종이 양위하고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궁하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세종은 이제 하늘처럼 높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옥분은 한낱 궁녀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옥분은 세종을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제 세자마마가 아니라 전하이시구나. 소희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겠구나. 옥분은 중전의 처소에서 일했습니다. 중전 소원왕후는 현명하고 덕망 높은 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중전을 공경하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궁 안의 다른 궁녀들은 옥분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옥분을 특별히 대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옥분을 보면 눈빛이 달라졌고 옥분에게 말을 걸 때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궁녀들은 이를 눈치챘고 질투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무슨 수로 전하의 눈에 들었을까? 노비 출신 주제의 주제를 모르는구나. 보기만 해도 불쾌하다. 궁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옥분이 지나가면 일부러 부딪혔고 물을 엎질렀습니다. 옥분의 치마에 먹물을 쏟기도 했고 옥분이 한 일을 망쳐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궁녀가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옥분아, 이 빨래 좀 해줘. 그 궁녀는 자신의 빨래를 옥분에게 떠넘겼습니다. 옥분은 묵묵히 빨래를 받아들었습니다. 저 순한 것 좀 봐. 시키는 대로 다 하네. 다른 궁녀가 비웃었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 없이 빨래를 들고 갔습니다. 옥분은 참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몸은 천해도 마음까지 천해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옥분은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옥분이 처소로 돌아오자 이불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칼로 찢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그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참아야 하는구나. 옥분은 바늘과 실을 꺼내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한 상궁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내가 궁녀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들었다. 아니옵니다. 상궁마마. 소희는 괜찮사옵니다. 거짓말 마라. 내 이불이 찢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궁은 옥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참는다고 세상이 너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란다. 알고 있사옵니다. 상궁마마. 하오나 소희는 다른 이들처럼 되고 싶지 않사옵니다. 그래. 내 그 마음을 잃지 마라. 하지만 너무 참지만은 마라. 때로는 당당해질 필요도 있다. 상궁의 말은 옥분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은 옥분을 궁 안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옥분이 마당을 쓸고 있으면 멀리서 바라보았고 옥분이 빨래를 하고 있으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세종은 옥분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도 있었고 옥분이 더 큰 괴롭힘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세종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경계했습니다. 전하, 궁중기강을 바로잡으셔야 하옵니다. 영의정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세종은 상소를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하께서 천안 궁녀와 가까이 하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이는 궁중의 기강을 해치는 일이옵니다. 세종은 신하를 노려보았습니다. 짐이 누구와 가까이 하든 그것이 경들과 무슨 상관이냐? 전하, 전하께서는 조선의 왕이시옵니다. 왕의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옵니다. 그렇다면 짐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오히려 백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종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세종 3년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옥분을 후궁으로 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세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옥분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고 옥분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세종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신들은 무릎을 꿇고 세종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세종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은 옥분을 후궁으로 들이고자 한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의정이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그 옥분이라는 이가 누구옵니까? 내 자씨의 궁녀다. 천안 노비 출신이라 들었사옵니다. 전하, 이는 안 되옵니다. 좌의정도 나섰습니다. 전하, 조선 건국 이래 노비 출신을 후궁으로 들인 예가 없사옵니다. 이는 조선의 수치옵니다. 우의정도 거들었습니다. 선왕께서도 후궁은 양방 가문에서 들이셨사옵니다. 전하, 다시 한번 생각하소서. 대신들은 입을 모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태어남이 아니라 마음에서 갈린다. 옥분은 마음이 고든 사람이다. 짐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짐의 뜻은 확고하다. 대신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후궁이 된다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위험이었습니다. 궁중의 질투와 모함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옥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옥분은 세종을 찾아갔습니다. 세종은 어전에서 옥분을 맞았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궁녀로 살고 싶사옵니다. 옥분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종은 옥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란다. 전하, 소인은 천한 몸이옵니다. 전하의 후궁이 될 자격이 없사옵니다. 아니다. 너는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다. 내 마음이 귀하고 내 정신이 귀하다. 세종은 옥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옥분아,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종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옥분은 세종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종은 옥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전하, 울지 마라. 이제 괜찮다. 내가 곁에 있다. 세종 4년 봄 옥분은 귀인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궁 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천안 노비 출신이 왕의 후궁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옥분은 후궁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저고리와 치마, 금으로 만든 비녀. 옥분은 거울을 보며 낯설어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종이 옥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옥분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세종은 옥분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귀인이 되었으니 너무 예의를 차릴 필요 없다. 하오나 전하, 옥분아 편안하냐? 예, 전하. 하오나 소인은 아직 익숙지 않사옵니다. 세종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된다. 나는 내가 변하지 않길 바란다. 내 그 맑은 마음 그대로 간직하여라. 전하, 세종은 옥분을 안았습니다. 옥분은 세종의 품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세종의 체온이 전해졌고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세종 5년 옥분은 소용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궁안이 또 한 번 떠들썩했습니다. 옥분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아이는 옥분을 닮아 눈이 맑았습니다. 세종은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의 첫 아들이구나. 예, 전하. 잘 키워보자. 훌륭한 대군으로. 옥분은 아이를 키우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궁중의 질투가 더 심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옥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전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은 아이를 유모에게 맡기고 중전의 처소로 갔습니다. 소용 옥분이옵니다. 들어오너라. 옥분은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중전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다. 예, 중전마마.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중전마마. 중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옥분, 아니 이제는 소용이라 불러야겠구나. 중전마마. 고개를 들어라. 옥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전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너는 왕의 후궁이다. 당당히 살아라. 하지만 교만하지는 마라. 명심하게 싸웁니다. 중전마마.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전하께서 너를 선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명심하여라. 이 궁에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해야 한다. 중전마마의 가르침 잊지 않겠사옵니다. 중전은 옥분을 일으켰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아이 잘 키워라. 옥분은 물러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중전은 엄격했지만 공정했습니다. 옥분은 중전을 존경했습니다. 세종 7년 옥분은 정일품 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내명부 최고 자리였습니다. 왕비 다음가는 지위였습니다. 이름이 내려졌습니다. 신빈 김씨. 책봉식 날 궁중의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신빈 김씨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앉았습니다. 궁녀들과 상궁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궁녀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빈 김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지나간 일입니다. 궁녀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빈 김씨의 얼굴에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갑시다. 궁녀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력을 얻고도 교만하지 않은 신빈 김씨에게 감동했습니다. 신빈 김씨는 빈이 된 후에도 중전을 공경했습니다. 아침마다 중전에게 문안을 드렸고 중전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중전은 신빈 김씨를 인정했습니다. 신빈, 너는 참 대견하구나. 중전 마마 황공하옵니다. 아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본분을 지키니 내가 오히려 너를 배우고 싶구나. 신빈 김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의 인정은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세종은 신빈 김씨를 더욱 총애했습니다. 밤마다 신빈 김씨의 처소를 찾았고 낮에도 신빈 김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세종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전하, 오늘은 무슨 일로 시름이 깊으십니까? 나라 일이 복잡하구나. 신하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전하께서는 언제나 옳은 길을 가고 계시옵니다. 소신을 굽히지 마소서. 내가 있어 내가 힘을 얻는다. 세종은 신빈 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빈 김씨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세종과 신빈 김씨는 후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고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걷게 되어 기쁘구나. 소인도 전하와 함께여서 행복하옵니다. 옥부나. 세종은 멈춰서서 신빈 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잎이 신빈 김씨의 머리에 내려앉았습니다. 세종은 그 꽃잎을 떼어주었습니다. 너는 참 아름답구나. 신빈 김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종은 신빈 김씨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하, 말하지 마라. 그저 이 순간을 느껴라. 세종은 신빈 김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의 품에 안겼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 12년까지 6명의 왕자를 낳았습니다. 궁 안에서 신빈 김씨의 위치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신빈 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중전을 공경했습니다. 신빈 김씨는 아들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신빈 김씨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마마마께서는 노비 출신이시라 들었사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천한 몸으로 태어났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부끄럽지 않다. 나는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신빈 김씨는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도 명심하여라.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예, 어마마마. 아들들은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신빈 김씨의 가르침은 아들들의 삶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신빈 김씨는 아들들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어릴 적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아들들만큼은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 글의 뜻이 무엇이냐? 신빈 김씨가 물었습니다. 아들들은 각자 생각한 바를 말했습니다. 신빈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희는 모두 총명하구나. 하지만 명심하여라. 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이다. 신빈 김씨는 아들들에게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삶에서 얻은 지혜를 아들들에게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종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평생 책을 읽고 정사를 돌보느라 몸을 혹사했기 때문입니다. 눈은 침침해졌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쑤었습니다. 밤낮으로 세종 곁을 지켰습니다. 전하, 이 죽을 드소서. 옥부나, 내가 수고가 많구나. 아니옵니다, 전하. 이것이 소인의 도리옵니다. 세종은 신빈 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종의 손은 마르고 힘이 없었습니다. 옥부나. 예, 전하. 내가 죽어도 너는 잘 살아라. 전하, 그런 말씀 마소서. 아니다. 들어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죽어도 너는 당당히 살아야 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내 삶을 살아라. 신빈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종의 손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전하 없이 어찌 살겠사옵니까? 살아야 한다. 나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약속해다오. 예, 전하. 약속하겠사옵니다. 세종 32년 2월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궁안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신빈 김 씨는 세종의 빈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을 두고 어찌 가십니까? 신빈 김 씨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출가하지는 않았지만 세속의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소박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들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마마마 몸을 돌보소서. 걱정 마라. 나는 괜찮다. 신빈 김 씨는 세종의 무덤을 자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세종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하, 오늘은 날씨가 좋사옵니다. 전하께서 좋아하시던 봄날이옵니다. 전하,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가르치신 대로 훌륭하게 자라고 있사옵니다. 전하, 소인은 전하가 그리옵니다. 하오나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신빈 김 씨는 세종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기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바라던 대로 당당히 살았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고 궁중에 또 다른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입니다. 궁중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신빈 김 씨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들을 지켰고 손주들을 돌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소서. 손주들이 신빈 김 씨 곁에 모였습니다. 신빈 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할머니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듣고 싶사옵니다. 신빈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노비 소녀가 있었단다. 그 소녀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지. 소녀는 궁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왕자를 만났단다. 손주들은 신빈 김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빈 김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왕자는 소녀를 사랑했고 소녀도 왕자를 사랑했단다.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였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할마마마? 왕자는 왕이 되었고 소녀는 빈이 되었단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지. 비록 세상이 그들을 나무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었고 사랑했단다. 손주들은 감탄했습니다. 신빈 김 씨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조 10년 신빈 김 씨는 병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입니다. 아들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마마마 의원을 부르겠사옵니다. 아니다. 나는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마마마, 슬퍼하지 마라.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너희가 있었고 전하께서 있었으니. 신빈 김 씨는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훌륭하게 자라주어 고맙다. 어마마마, 앞으로도 바르게 살아라. 사람의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어마마마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잊지 마라. 아들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빈 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곧 전하를 뵙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신빈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세종과 함께 걸었던 후원의 벚꽃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햇살, 그날의 바람, 그날의 세종. 전하, 이제 곧 뵙겠사옵니다.
신빈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세조 10년 4월, 신빈 김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60세였습니다. 궁안의 모든 사람이 슬퍼했습니다. 신빈 김 씨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빈 김 씨는 세종의 곁에 묻혔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였습니다. 무덤 위로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분을 바꾼 사람은 많았지만 마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사랑한 것은 노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고 권력을 얻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으며 사랑을 받았지만 겸손을 잃지 않았던 신빈 김 씨.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진정한 귀함은 태어남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종대왕이 평생 사랑한 단 한 명의 여인, 신빈 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